네, 네.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그 데이터과학원 운영위원과 그리고 지금 아직 정식은 아닌데 부원장을 맡고 있는 통계학과의 신승준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과학원 복수 전공의 일종의 주임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처음 신설되는 복수 전공 프로그램,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 자체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복수 전공의 융합 데이터 과학이라는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질의응답 포함해도 한 3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짧고 굵게 들어주시고 끝나고 질문 여러 가지 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저희 신설된 전공의 이름은 융합 데이터 과학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 Data Science입니다. 그래서 주관, 보통 이제 대학원의 주관은 학과여야 하는데요. 데이터 과학원들 교육계 기능을 이번에 부여를 해서 어떤 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원에서 만들어지는 전공이고요. 배경은 이제 데이터 과학 혹은 뭐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그렇죠? 데이터 애널리시스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학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4단계 BK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 과학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 공통 과목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학위 프로그램, 전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게 된 통계학과 소속인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게 된 이유인데 저희 통계학과에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발주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AI 대학원 같은 그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 어떤 베네핏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한 끝에 데이터 과학원과 함께 융합 데이터 과학 복수 전공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 결과물로 오늘 이 설명회를 가지고 진입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전공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죠? 그 대학원 중에는 뭐 특정 아주 취업도 잘 되고 인기가 있는 학과 전공도 있고 조금은 이제 그런 거와는 별개로 본인의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그 학과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원하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다루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사회가 원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역량을 좀 저희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학문에서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융합 연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선언적인 내용들이고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 자격을 먼저 보면요.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이나 특수 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학교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원 소속 학위 과정, 그러니까 석사, 박사, 석박 통합 모두 포함하고요. 그 학생들 중에 재학 연한 내의 재학생인데 이 말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수료생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수료를 하신 분들은 진입을 할 수 없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입생, 그러니까 다음 학기 2023학년도 1학기에 진입할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이번 2월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 대학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진입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학석사 연계과정 같은 게 학부에 있는데 이제 그것처럼 매 학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 수료되기 전이라면 입학 후 수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료가 되고 나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수 전공이긴 하지만 학부의 복수 전공은 본 전공과 복수 전공 두 번째 전공이 일종의 패러럴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원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부의 부전공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수업을 추가적으로 더 듣고 전공을 이수했다라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원래 전공, 원래 전공에 일단 애드온을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본 전공 지도교수님이 야 너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교수님이 허가를 해주셔야지 진입을 할 수 있고요. 신청 서류는 뭐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간단하게 받을 예정이고요. 성적 증명서 등은 이제 기본적인 서류로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외에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따로 그런 것들은 없고요. 서류 심사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석사 연계 과정이나 석박사 통합 으로 전환할 때 석사가 석박 통합으로 전환할 때 하듯이 이렇게 그 서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그렇게 뭐 높게 두지는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신청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학부에서 진행되는 학석사 연계과정 전형과 동시에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진입, 그러니까 다음 학기 진입을 하려면 이미 뽑았어야 됐죠. 11월 말이나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2학기에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11월 말 12월 초에는 아직 규정이 다 정립이 안 돼서 지금 이제야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첫 진입은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따로 공고도 내고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메일이랑 뭐 전화번호 같은 것들 정보를 저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대학원 홈페이지나 뭐 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또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청 서류나 일정 같은 것들은 추후에 공고를 확인하시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진입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학위를 받아갈 그러니까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가, 이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수 전공은 수업만 더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쓸 이유도 필요도 없고요.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이 수업은 총 15학점,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로 되어 있지만 내가 복수 전공 신청 이전에 뭐 데이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과목들, 그러니까 이 복수 전공에 인정이 되는 교과목을 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진입 이후에 카운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입 시점이 크게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료 전에만 신청을 하고 내가 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한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한 과목은 그 데이터과학 원론이라는 데이터과학원 IDS 601이라는 과목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과목을 3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됩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가 안 되고요. 이 해당 과목은 1학기에 열립니다. 1학기에 개설이 되는데 2학기에는 그러면 개설이 안 되냐? 그래서 2학기엔 개설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통계학과의 ADA라는 Applied Data Analytics라는 신설 전공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해서 생겼는데 거기에 전공 과목으로
Applied Data Analytics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학기에 열리는 필수 과목은 데이터 과학 원론, 2학기에 열리는 필수 과목은 데이터 애널리티스, 통계학과 대학원 ADA, Applied Data Analytics 전공 과정의 필수 과목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을 2학기에는 이수하시면 되고요. 두 과목 모두 제가 강의할 예정이고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포함해서 5과목만 더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듣게 되면 엄청나게 수업 부담이 크죠. 원 전공에서 이제 보통 24학점을 들어야 되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업을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셔야 되고요.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더 안 다닐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많이 듣든 적게 듣든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학원을 총 4학기가 아닌 5학기를 다니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죠. 한 학기만 가산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료 전까지의 가산 그 시간이 보통 그 박사는 2년, 그렇죠? 석박사 통합은 제가 알기로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거기에 한 학기를 더 등록금을 내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복수 규정, 복수 전공 이수 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뒤에 그 커리큘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학과에 있는 과목들이 이제 크로스 리스팅을 통해서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학과 교수님들과 컨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세팅이 될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모든 과목들을 이제 크로스 리스팅하지 못했는데 뭐 각 전공별로 예를 들면 경제학, 뭐 정치학, 심리학, 미디어 뭐 등등 여러 응용 분야의 양적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론 관련된 과목들,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목들을 저희가 크로스 리스팅으로 열 거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지금 크로스 리스팅이 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경제학과의 계량경제학이라는 수업이 이 복수 전공 내에 교과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경제학과 학생들 중에 계량경제를 전공하는 원전공이 계량경제인 학생들은 계량경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수업은 원래 본인 전공에도 3학점으로 카운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수업은 또 이 복수 전공으로도 3학점이 카운트가 되는, 양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거를 최대 3학점까지는 중복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한 과목까지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들어오게 되면 15학점 5과목이 아니라 그 계량경제 과목을 제외한 4과목만 추가로 이수를 하게 되면 이 그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데이터 과학원을 통해서 여러 과에다가 이제 크로스 리스팅을 요청할 텐데 본인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교과목이 그런 거에 결려 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복수 전공 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2과목, 3과목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안 되고요. 3과목, 3학점, 한 과목까지 중복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어떤 전공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이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료 사정. 그러니까 요거는 수료 사정은 복수 전공과 본 소속 학과의 수료 사정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나는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수 전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복수 전공을 다 이수 못했어요. 그러면 본 전공도 수료가 안 됩니다. 네,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신청했으면 네, 반드시 4학기 내에 모든 수업을 다 듣거나 그러니까 재학연한 내 수료 기준 내에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하다가 이거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전공의 포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물론 학기마다 어떤 특정 기간을 통해 신청을 통해서 복수 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공에 들어왔다가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원을 내고 포기를 하면 굳이 한 학기를 더 다닐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전공의 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에는 전공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복수 전공을 포기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남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원스톱 같은 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하거나 할 때 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복수 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료 증명서에 본 전공은 대학원 석사과정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전공의 복수 전공으로 융합 데이터 전공 데이터과학원이라는 복수 전공 이 사항이 이제 찍혀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적 증명서나 학위 증명서에도 나오고요. 다만 학위기, 디플로마,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면 이제 학위증 수여할 때는 이제 거기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내는 것들은 학위기가 아니라 그 증명서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일단은 뭐 여러 개의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코어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초 선택 과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과학의 핵심이 되는 이제 핵심으로 잘 알려진 세 가지 전공,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통계. 요 세 개에 대한 기초인데 이건 뭐냐면 이 해당 전공이 데이터 과학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용 분야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수학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진입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과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데이터 과학을 위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뭐 인문사회 계열 쪽이다. 뭐 이러면은 들으면 됩니다. 들으시면 기초도 쌓고 전공으로도 인정을 받는데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학 계열, 공학 계열, 통계학과 요 세 학계는 이미 다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듣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이게 내용이 그 학부와 대학원의 어떤 중간 정도, 거의 학부 수준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학부 때 뭐 그 미적분, 그다음에 행렬, 뭐 그다음에 기초 프로그램 등을 잘 들은 학생들은 너무 이제 무임승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강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수학과와 통계학과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보건통계학 이쪽 교실도 아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수강 제한을 걸어놓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과목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어드밴스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선택이기 때문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필수 과목이 한 과목, 데이터 과학 원론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이 수업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기초 선택 과목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원리 등, 뭐 머신러닝, 뭐 기초 학습 이론 같은 것들, 간단한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두루두루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과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데이터 과학 원론은 1학기,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2학기에 열리니까 언제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필수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초 과목들을 설명을 드리면 기계학습의 원리와 응용, 딥러닝의 원리와 응용, DS, 데이터 사이언스 AI 프로그래밍 이 세 개는 사실은 원래 그 데이터 과학원에서 일반 공통으로 제공하는 과목이었는데요. 이 과목도 저희가 전공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일반 공통으로 해서 이 수업을 좀 열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수준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약간은 맞춰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기계학습과 딥러닝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계학습은 이제 딥러닝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계학습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딥러닝은 이제 딥러닝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나 이런 거 말고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뭐 멀티레벨 모델링이라든지 뭐 결측치라든지 메타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사회과학이나 응용 분야에서 그냥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뭐 응용 통계 방법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석자 교수님으로 허명혜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허명혜 교수님께서 신설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개론, 요거는 이제 통계학과에 신설되는 전공인 ADA 과목의 어떤 크로스 리스팅된 과목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윤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개론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5개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목들 중에 선택을 해서 5과목을 채우셔도 좋고요. 그 외에도 어드밴스드된 과목으로 일단은 저희가 통계학과 그랑은 이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통계학과에서 열리는 관련 과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고급 데이터베이스, 고급 통계적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데이터 인과추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통계학과 대학원에서 열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크로스 리스팅으로 이제 올려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진입하시면 통계학과 전공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들은 매 학기 저희가 이제 관련 학과들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에 기본들만을 가지고도 5과목은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고급 이 부분은 옵셔널하게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입을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용 부분, 도메인 파트에 있는 뭐 경영 경제, 정치 행정, 사회 심리, 미디어 보건, 그죠? 의료, 뭐 이생명 이쪽에도 이제 굉장히 그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당 교과목들이 굉장히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그런 과목들을 한두 과목씩 저희가 좀 크로스 리스팅을 통해서 확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응용 분야의 교과목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크로스 리스팅을 통해서 매 학기마다 크로스 리스팅을 신청해서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 몇 개 없는데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속 학과 교과 과정이 크로스 리스팅이 됐어요. 아까 뭐 경제학과의 뭐 경영경제 같은 수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경영학과의 뭐 마케팅 어널리틱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만약에 크로스 리스팅이 됐어요. 그럼 그 수업을 들으면 이제 4개만 더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과목은 자기 본 전공인 경영학과 전공으로도 카운팅 되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도 카운팅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수 체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케이스 1번은 내가 기초 선택 2과목을 다 수강을 해야 돼요. 그 수학 프로그래밍이랑 확률 통계랑 그럼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초 선택을 2개를 듣는 건 공통이고요. 그리고 전공 필수가 지금 3과목은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본 과목 중 5과목 중에 2과목을 더 듣던지 아니면 기본으로 1과목을 더 듣고 내가 있는 학과의 응용 과목 중에 뭔가 크로스 리스팅 된 게 있으면 그걸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5과목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선택 과목 중 2개 중에 하나만 수강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연관된 도메인, 뭐 경영, 경제, 심리, 보건, 생명 뭐 이런 거 원래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 프로그래밍은 내가 원래 할 줄 알아. 혹은 확률 통계 이런 건 내가 학부 때 좀 배워서 잘 알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만 듣고 전공 필수 듣고 그럼 3개가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본을 2개 듣고 응용을 하나 듣든 기본 하나 듣고 고급 응용을 듣든 아니면 고급 2개를 듣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초 선택 과목을 2개 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이나 통계학 전공자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전공 필수부터 듣고 기본에서 내가 선택해서 뭐 2개를 듣든 사실 하나도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이건 권장 이수 체계니까. 그래서 뭐 2개를 듣든 하나를 듣든 해서 나머지는 고급이나 응용해서 이렇게 맞춰가면 5과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면 되고요. 지금 매 학기 그 크로스 리스팅을 만들어 갈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그 이 5과목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으니까 네, 큰 무리는 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일단 데이터과학원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다 하실 거고요. 허명희 교수님, 네, 그께서 그 데이터과학원 석좌 교수로 부임을 이미 하셨고요.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고 따라서 통계학 전공 관련 과목들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임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과 학부는 통계학과에 있고 그리고 데이터과학과의 겸무 교수로 또 재직을 중에 있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데이터과학 원론 등의 과목, 방법론 중심의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분의 연구 교수님이 계십니다. 2분은 지금 원래 계시던 서정권 교수님, 주윤정 교수님은 지금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수업하시고 계시고요. 새롭게 오시는 2분이 김형준 교수님과 유수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김형준 교수님과 서정권 교수님께서는 수학 전공이시라서 수학 쪽에 오리엔티드된 그런 데이터 과학 과목을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유수진 교수님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이시고요. 따라서 이제 DB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한 그런 교과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주윤정 교수님은 이제 의생명 전공, 바이오인포머틱스 뭐 이런 것 쪽 전공이셔서 이제 뭐 컴퓨팅이나 이제 응용 분야 관련한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크로스 리스팅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6명이 코어를 운영하고요. 크로스 리스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고급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일단 이상이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답을 이미 해드렸던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좀 읽어가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졸업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수학점 및 기타 필요 졸업 요건 말씀을 드렸는데 15학점 이수하면 되고요. 5과목. 그 다음에 한 학기 더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학부와 같이 본전공과 복수전공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가 되니까 중간에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학기를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학기면 상관없지만 그 6학기, 7학기로 본전공은 다 했는데 이 복수전공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계획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업이 들었던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전공, 복수 전공 이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문 여부도 물어보셨는데 논문은 없습니다. 본 전공의 논문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전공의 가장 메인 타겟은 응용 분야에서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전공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양적 연구를 하면서 그쪽 해당 분야로 갈 텐데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이 복수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좀 더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스킬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원래 본 전공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뭐 수학, 통계, 컴퓨터, 산업공학 뭐 이런 쪽인 분들한테는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계속 도메인이나 어드밴스된 분야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원래 방법론 위주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응용 분야나 이런 쪽으로 좀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진입을 하면 그때에는 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세팅으로는 메인 타겟은 도메인에 있는 양적 연구를 하는 도메인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질문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쭉 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에 지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올라가서 쭉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학기, 조기 수료는 불가능하고요. 한 학기를 반드시 더 다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이수학기 추가 여부는 이거는 그 다음에 신입생 지원 가능 여부 물어본 사람들이 많은데 신입생은 안 되고요. 다음 학기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1학기에 신입생은 지금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2023년 1학기 5월이나 6월 중에 저희가 또 받습니다. 그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 기준은 면접 여부, 면접 안 봅니다. 데이터 관련 부서 경험들이 선발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연구계획서나 이런 것들에 더 녹아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뭐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등록금, 추가 등록금 납부 여부. 그러니까 한 학기를 더 등록해야 된다는 건 추가 등록금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개설, 야간 이수 과목 개설요일 및 시간. 이수 과목은 다 일과 시간입니다. 평일 일과 시간이고요.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이죠. 똑같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그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학과나 이런 것들을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만 우리 전공끼리의 과목끼리는 겹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본 전공의 과목과는 겹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일반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 그리고 평일 일과 시간 수업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과목 수업 시간을 좀 늦추던지 혹은 온오프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건 이제 그 인스트럭터의 교수자의 어떤 그냥 재량이고요. 그다음 신청 가능 수업수 요거는 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학기 더 다니셔야 되니까 뭐 어떤 학기는 4과목 정도 들으셔야 되는 학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 8과목 그죠? 더하기 5과목 13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3, 3, 3, 3, 1 이렇게 됐더라 아니면 3, 4, 3, 3 이런 식으로 4학기를 듣고 마지막 학기 논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 합격 후 해당 학기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고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이수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복수 전공을 합격했어. 그 다음 학기에 듣거나 혹은 그 전에 들어도 상관없고 어찌되었든 토탈 4학기 안에 내가 수료에 필요한 점수를 다 따면 돼요. 그죠? 저 석사를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학기 때 수료를 하는 건가요? 수료사정 제일 끝에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졸업 내가 5학기에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만 이수 조건을 맞추면 되고 어떤 과목을 언제 들여야 되느냐는 전부 다 학생들의 어떤 재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이전에 들었던 과목도 카운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졸업 사정을 할 때, 이수 사정을 할 때, 수료 사정을 할 때 복수 전공을 들었어, 그죠? 이 진입생은 복수 전공 사정은 5과목 다 들었나? 들었네. 필수 과목 들었나? 들었네. 그럼 끝이에요. 그걸 언제 들었냐는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도 포기 시 본 전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늦게 포기해서 내가 한 학기를 억지로 다녀야 돼.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 학기 더 늘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포기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돌아가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던 기록만 남는 거죠. 다만 본인이 고생을 좀 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은 말씀드렸고 세종 캠퍼스 학생 지원 가능 여부. 자, 요거는 제가 본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대학원이 세종과 여기 안암이 서울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학위는 필요한 거고요. 학위 형태도 말씀드렸고 학위가 아니라 전공입니다. 그다음 랩 생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라 랩 생활 같은 건 없고요. 뭐 통계학과 ADA 전공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ADA 전공 과정은 제가 뭐 어저께 만나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입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은 일단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BK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학금은 없고요. 사전 지식 요구 수준은 없는 게 거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공을 만든 이유가 원래 코딩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통계도 잘하는 학생들, 그런 어떤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코어 스킬들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걸 너무 하고 싶고 너무 필요한데 그런 것들 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이었고요. 질문 많이 또 추가로 주셨는데 하나씩 인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입학 신입생 바로 신청 얘기했고요. 대부분 주간 수업이죠. 야간 수업은 없죠. 예, 주간 수업입니다. 수업은 평일 주간에만 개설됩니다. 네, 평일 주간에만 되고요. 1학기 추가 등록은 그냥 추가로 등록 납부하시는 거고요. 그런 절차들은 행정적으로 다 안내가 될 겁니다. 석박 통합이면 학기 추가 없이 수료할 수 있네. 그러니까 아마 석박사나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박사는 2년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2년까지는 풀 등록금을 내고 2년 이후에 수료를 하고 이제 수료 연구생으로 등록해서 해죠. 근데 이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나요. 5학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박통합과정도 3년이죠. 6학기를 반드시 저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가 한 학기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학위를 받는 거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수료 연구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 등록 기간이 한 학기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학기를 추가할 거 해당 학기만이라도 장학금 지원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그러나 요거를 이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의지도 있고 펀딩 소스만 있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일반 대학원에서는 당연히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프로그램만을 위한 어떤 따로 펀딩 소스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BK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업단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파이썬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코딩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이 해야겠고요. 숙제 같은 게 그런 걸로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녹화본이나 PPT 받을 수 있습니다. 녹화본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수업만 들으면 지도교수 선택과 랩, 그렇죠. 지도교수 선택 필요 없고요. 랩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의 본 전공의 플러스 알파, 부전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고 나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올려줄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방법론 관련해서 논문을 쓰거나 어떤 지도교수 컨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신청 서류의 성적 증명서는 대학원 과정만 해당하는, 아니요, 전적 과정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졸업장이 아까 안 보여서 그런데 복수 전공의 개념이고 학위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학위 개념은 아닙니다. 전공입니다. 전공을 2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 석사는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그거를 석사 학위를 2개 주는 건 아니고요. 석사는 사회과학, 박사는 2학개열로 왔을 때 기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근데 박사로 2학개열을 온 정도면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들을 필요가 없겠죠. 네. 필요하시면 청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업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좀 제한을 뒀고요.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들었는데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네. 석사는 타학교에서 이 경우에도 타학교에서 듣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타학교에서 2월 말 수료 예정, 올해죠? 안 됩니다. 신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료가 지연되는,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아예 수료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되는지, 요거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대학원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종의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이예진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료 예정인 분은, 요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학기별 등록금 추가는 없는, 학기별은 없고요. 그냥 한 학기 등록금만 더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 학기 그 금액도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때 논의할 때는 원래 전공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 전공에 따라 지금 대학원 등록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원전공의 거에 비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랑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조금은 다듬어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 더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원을. 한 학기 추가는 본전공에서 추가해서 장학금에 뭐 이거는 본전공에서 받는 거는 뭐 상관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전공에서 다른 거 복수 전공 하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면 상관없고요. 요거는 이제 본전공에 계신 교수님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본전공이 원래 관련 전공이고 학생들이 이런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인커리지 하시고 더 서포트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별 상관없는데 이 학생 개인만을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 학과 차원에서 또 서포트를 안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본 전공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고, 네. 어찌되었든 손해볼 건 없습니다. 뭐 본 전공을 하는데 한 학기를 더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 박사과정시 수업 연한은 몇 학기로 정의하고 있는지.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대학원 요람을 봐야 되는데 수업 연한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무가 그러니까 3년이 아니 박사과정 2년. 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꼭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다 채워도 2년 동안은 수업을 듣는 거에 준해서 등록금을 내죠. 그게 2년 6개월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수료를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수료 연구생으로 내가 졸업은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내가 한 학기만 더 다녀서 논문을 다 쓰면 3년 만에 졸업하고 1년 반 걸리면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재학 연한은 그 의무 등록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료가 되기 전에. 네.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 같은 수업도 제공이 되나요? 뭐 이거는 지금은 네, 없습니다만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 기존의 tek스트 마이닝 수업을 예를 들어 뭐 산업공학과나 저희 통계학과에서는 텍스트 마이닝만 가지고는 없는데 뭐 그런 과목 있으면 그걸 크로스 리스팅하면 이렇게 업데이트 될 것 같고요. 뭐 그 어떤 토픽 안에 간단한 내용으로는 당연히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근데 텍스트 마이닝만을 위해서는 수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 리스팅을 통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크로스 리스팅 과목 일부라도 수강 신청들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신청이 다 끝났고요. 지금 크로스 리스팅된 과목은 그 현재로서는 이번 학기는 통계학과 과목밖에 없는데 이 교과목은 다음 학기에 또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 학기 되면 또 늡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모든 과목을 다 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크로스 리스팅 된 과목은 여기에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 오면 기초 과목이나 원론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또 추가되면 더 추가됐고 그 다음 학기에 또 추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대면 수업은 서울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4학기 안에 본 복수형 모두 연속할 시 1학기를 아무 수업 듣지 않고 그냥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규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도 보통 2년 동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3학기 만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4학기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석사도 마찬가지예요. 석사 8과목을 4과목 들어서 2학기 만에 다 끝났어. 그렇다고 내가 3학기 마치고 졸업이 되느냐? 안 됩니다. 4학기 다 다니셔야 되는 것처럼 한 학기를 수업 연한을 늘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후 신청 기간이나 필요성 양식의 경우 따로 공지될 네, 저희가 공지를 할 거고요. 대학원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공지되었다고 문자 오늘 그 이 링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홍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학기째 조교일을 할 경우 이때 나오는 점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수업 연한이 늘어나는 거니까 학교를 더 다니는 겁니다. 논문 제출, 그쵸. 그러니까 논문은 이거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논문은 뭐예요? 그 한 학기 더 다니고 그 다음 학기가 졸업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3학기 다니고 논문을 마지막 학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펜스 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이제 4학기 듣고 석사 기준으로 4학기 듣고 마지막에 논문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 기한이 그대로라는 제가 그거를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한 학기 그냥 더 다닌다. 수업 듣는 시간이 한 학기 더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료는 아닌데 수료 연구생은 지원이 가능. 수료 연구생은 지원이 불가능. 수료 연구생이면 수료한 거 아닌가요? 네, 수료하고 나면 안 됩니다. 사정이 끝나면 수료 사정이 끝난 이후에는 기존의 데이터 과학원 수업 중에 복수형에서 없는 과목은 교과목 개정이 안. 네, 그 기존의 과목 중에 저희가 리스트업을 안 한 거는 교과목 개정이 안 됩니다. 그 과목들은 저희가 뺀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업에서 와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명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는 전공과는 좀 상관없는 교양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본전공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저희는 이 데이터 과학원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본전공 일반 대학원의 어떤 플러스 알파를 위한 거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뺏어오거나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저건 넌 필요 없어 듣지 마라고 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일반 대학은 법학과인데 국수영상시 본전공 지도교수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 지도교수든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교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한 학기를 더 다닌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다닌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들이 싫어하겠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것만 공부해도 힘든데 네가 이걸 더 들으면 본전공에 뭐 이렇게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반대하실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본전공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신입생인데 2년간 본 주전공만 듣고 추가 학기 할 때 5과목부터 다 듣는 건 궁금한지 5과목을 다 듣는 것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4학기 그죠? 2년간 주전공만 듣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커리큘럼은 수업은 열리는데요. 당연히 꼬이겠죠.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법학과라고 하신 법학과 질문하셨으니까 법학과야. 근데 내가 뭐 통계도 모르고 뭐 코딩도 못하고 수학도 못해. 근데 예를 들어 마지막 학기에 기초 과목이랑 필수 과목이랑 고급 과목을 다 들어. 그러면 제대로 공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뭐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추천하진 않고요. 박사 5학기 중 필수 학점만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 1학기 내에 들어야 하는 필수 등은 없습니다. 예, 5학기 중 필수 학점만 취득하면 됩니다. 학기 내에 들어가는 건 없고요. 필수 과목이 매 학기 열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수강 요건을 이수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존 석사, 박사 통합의 경우 조기 수료 조건을 충족하면 재학 연한이 감소하는데 복수 전공할 때 이런 조기 수료 절차가 어떻게 되는? 조기 수료 절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예요. 네. 코스트예요. 그래서 그 코스트를 지불할 의향이 없으시면 진입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이거를 전공을 받았을 때 내가 뭐 나이바 예에서 남는 장사다 나에게 그만큼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논문 제출 기한은 해당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만 연구 수료가 중단은 조건입니다. 수업료에 늘어났으니요. 그렇죠. 수업 연한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대학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건희 씨가 질문하신 건가요? 연구 수료가 늘어나니까 이건 당연히 한 학기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전공에 대한 게 아니라 복수 전공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학기를 더 다니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늘어나는 형식으로 대학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만들 겁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한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 필수 수업의 응용 수업은 매 학기 바뀌나요? 네, 매 학기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질문의 답은 해드린 것 같고요. 제가 1시간 30분이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1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남아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육성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 계속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계속 이어지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커리어 관리, 어떤 경쟁력 강화에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